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세계 1위 리튬 생산업체 중국의 간펑리튬이 배터리자 회사 간펑리에너지를 분사해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8일 업계에 따르면 간펑리튬은 배터리 자회사를 분사해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펑리튬은 증자를 통해 간펑리에너지에 약 3,8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간펑리튬은 현재 충칭시에 연간 생산량 1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킬로그램당 360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춘 2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케미칼 소식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중국 다우스톤으로부터 NCM 전고체를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시각 26일 다우스톤은 자회사 홍콩지안나, 광둥지안나와 함께 포스코케미칼의 전고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포스코케미칼은 2025년까지 약 1조 860억 원 규모의 NCM 전고체를 양사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데요. 다우스톤은 광둥성 칭위안시에 연간 4만 4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전고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시성과 안우이성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 포스코케미칼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화건설 부문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한화건설과 이라크 정부가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철수 약 한 달 만에 현지 시각 27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화건설은 지난달 공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는데요. 최근 쿠르트계 정치인 압둘라티즈 라시드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시아파 정치인이 신임 총리로 지명되며 협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화건설 역시 이라크 정부의 합리적 제안에 따라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업 재개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사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더구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리튬 소재 회사가 이 자회사인 배터리사를 상장한다는 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어차피 일종의 다 하는 사업이니까 리튬 같은 거 가공해서 배터리 업체 공개하는데 그 배터리도 직접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료 확보가 원활하니까 직접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시장도 커져 있고. 그러니까 원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킨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간펑리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 꽤나 오래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배터리 관련 사업 분야가 한 매출의 한 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를 상장시킨다는 말은 외부 자금을 갖고 와서 더 키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간펑 리튬이 세계 1위 리튬 생산 업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튬 시장에서 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설립된 건데 지금 중국 최대 리튬 채굴 가공업체, 원래는 한 3위 정도 됐다가 올해 이제 앨범화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창업자 파운더가 있는데 리량빈이라는 올해 54, 5 정도 된 분이신데, 이 회장이 리량빈 회장이 아주 굉장히 공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시성 사람인데 거기 있는 이제 그 학교 대학을 나오고 그 장시성에 있는 리튬 회사 국영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제 30살에 우리로 따지면 사장이 된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칠레 업체가 그 영모수에서 리튬을 손쉽게 추출하는 기술을 보고 중국 리튬 업체들이 힘들어지는 현실을 보고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본인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 한 4명과 함께 하여튼 같이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것저것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빠르게
키웠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호주, 뭐 멕시코, 그다음에 뭐 칠레에 있는 리튬 광산들을 사들인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거죠. 예. 좀 미리 공급망을 확보를 네, 해놓은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 선제적인 투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대와 배터리 시대가 그 수요 폭증, 예, 급증 시대에 맞이해서 맞물려 가지고 뭐 단숨에 간통 리튬을 중국 1위에서 전 세계 1위로 올려놓은 동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리튬 업계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그렇죠. 예. 다시 또 그렇습니다. 이거를 확장을 시킨 맞습니다. 경우네요. 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간펑 리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런 네.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중국의 다우스톤으로부터 NCM 전구체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IRA 법안의 좀 규제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전고체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쭉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요즘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워낙에 워낙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전고체 하면 양극재의 원료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망간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전고체에다가 리튬을 결합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배터리 4소재인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그 전기차 배터리가 급속하게 수요가 늘면서 이 전고체에 대한 수요도 급속하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진행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IRA 인플레 간축법에 따르면 미국에 공급하려고 하면 미국 회사에 공급하려고 하면 그 원재료잖아요. 전고체도 그거를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중국업체랑 한 거는 당장 뭐 IRA에 접촉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미국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미국행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뭐 GM이랑 얼티엄셀이라는 합작사를 만들고 있고 지금 전고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내재화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전고체 그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광양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뭐 중국의 그 처광화포라는 기업이랑 같이 합작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가 포스코 케미칼의 목표는 2030년 44만 톤 규모의 전고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과 얼티엄셀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그 전고체 생산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GM뿐만 아니라 지금 포드,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랑도 제가 합작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RA 법안에 좀 대비를 해서 이제는 내재화의 움직임을 좀 그렇죠. 보이고 있다. 일단 국내에서 만드는 거기도 하고 또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자체가 일정 부분 그 배터리 만드는 소재나 뭐 이런 원재료 등을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만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합작사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화에 더해서 이제 좀 합작사 형태로도 네.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네,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네.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자체적으로 가진 기술 장점,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그룹 안에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둥지 효과 이 두 가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포스코 케미칼은 그 양극재랑 음극재를 둘 다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게 네. 전 세계에서는 유일해요. 네. 중국의 샨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업체밖에 없어요.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드는 나라는.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 몇 군데 있고 많이 있는데 후발 주자임에도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음극재도 같이 만들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봐서 둥지 효과가 뭐냐면 포스코라는 그룹 자체가 네. 철강 기업이다 보니까 철강 기업은 반드시 원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철강석을 구하기나 포스코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산들과 협업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니켈이나 이런 것들을 코발트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쉬웠던 거죠.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술력에 더해서 좀 모부 회사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예.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제 2차 리튬
리튬 광산을 그 아르헨티나에 어마어마한 양의 리튬 광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이 후발주자들에 비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세계 다양한 이제 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너도 나도 같이 손을 잡자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최근 이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화건설 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봐야 될 텐데, 이 공사가 일단은 중단되기까지 네.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네, 건가요? 일단 이게 2012년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뭐 이라크 이제 국가 재건 사업 중에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바그다드 남쪽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서울 남쪽, 그러니까 분당 쪽에 약 10만 가구의 신도시 프로젝트예요. 뭐 10만 가구가 잘 떠오르진 않지만 하여튼 네. 10만 가구인데 이 사업 규모가 14조예요. 그래서 2012년 하나건설이 수주를 해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IS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 때문에 그 지역이 많이 출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업도 막 더디고 10년 동안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공정률이 한 40%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 공기가 늘어다 보니까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뭐 그 서로 이제 사업 발주처와 이제 시공사 간에 그런 악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가 야, 나 못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만 돈 줘. 라고 해서 손을 털고 나왔던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그 기사에서는 공사비 뭐 미지급 이러한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러면 이후에 진행된 것들은 일단 아직은 못 받은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일단 그 하나건설 자체적으로는 약 6조 원 정도는 받았다. 네, 그래서 뭐 다 짜져 보면 한 2-300억 정도 손실로 마무리됐다. 근데 지금 털고 나오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손을 털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고 네. 여기서 정리하는 게 2-3억, 낫다. 2-300억 정도는 뭐 큰 손해는 아니다. 라고. 네, 지금까지 좀 상황이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 네. 기사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협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좀 정치적 상황을 거론을 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유, 그리고 또 사업 재개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일단은 건가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부가 바뀌면 기존에 추진했던 대형 뭐 사업이 뭐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비슷한 경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바그다드 시와 국가 전체에 약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정책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 지금 거의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옆에 근처에 이 비스마야 근처에 또 다른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차원, 이라크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거의 뒷담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성을 하는 게 오히려 이미 돈 들어갈 때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 저희 기사 보시면 부른 거죠. 와라, 일단 와. 다시 한번 너희들 요구사항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내 하나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사들이 지금 이라크 재건 사업에 많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든 이 사업은 처리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하나건설이 뭐 요구를 이라크 정부가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사업 재개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의 기사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감펑 리튬 자회사 상장 소식과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전구체 공급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화건설의 이라크 신도시 사업 재개 가능성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덕으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